전 세계의 많은 갤러리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진행해왔던 일들이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뉴욕에서도 어떤 갤러리가 문을 닫았고 또 어떤 갤러리는 새로 또 뉴욕에다가 오픈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자산의 가치가 들쭉날쭉하고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불황일 때는 이런 일이 어김없이 항상 일어났었습니다. 최근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가격, 진짜 이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격은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가,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올라가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자, 지금 뉴욕 첼시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인데도 뉴욕 갤러리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작가들은 이렇게 믿고 싶어요. 작가가 계속 좋은 작업을 하면 가격도 꾸준하게 오르겠지, 이렇게 믿고 싶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술 시장은 비합리성과 정서, 이데올로기, 타이밍이 교차하는 공간이면서 작품의 가격은 작가의 내면적 성실성보다는 시장의 바깥적 요인에 의해서 출렁이기 때문이죠. 자, 요즘같이 전 세계가 불안정한 시기라면 정말 작가의 작업이 좋지 않아서 안 팔리는 걸까요? 작가의 작품의 가치가 없어서 작품이 안 팔리거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일까요? 자,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에서의 현상입니다. 이 시장에서 작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 요인을 모르면 왜 작품 가격이 올라가고 왜 작품 가격이 떨어지는지, 이 작품은 왜 안 팔리는지, 왜 올라가는지가 알쏭달쏭 헷갈리실 거예요. 자, 가격대를 딱 잘라서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 미술 시장 안에서 이 시장의 어떤 통계를 낼 때 통계치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은 적어도 10,000불 이상의 작품입니다. 몇백만 원대의 작품이 엄청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서 잘 팔리고 막 줄을 서서 사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시장이 좋을 때 보셨겠지만 애석하게도 시장 안에서 어떤 통계를 낼 때 그 부분은 통계에 사실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술 시장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비해서 그 시장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굉장히 조그만한 퍼센테이지로서만 그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마켓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단면, 굉장히 단편적인 미술 시장의 씬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미술 시장에 다양한 레이어와 관점이 존재하더라도 스탠다드는 항상 존재하죠. 보편적인 관점,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중심적인 축을 담당하는 어떤 미술 시장의 중심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 스탠다드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스탠다드, 기준은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미술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요인을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로는 기관에서 수집을 하거나 전시를 한 경우입니다. 이 기관 중에 단연 으뜸은 미술관인데요. 요즘에 사립미술관들 굉장히 많죠. 작은 사립미술관들 많은데, 자, 미술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미술관을 말해요. 뭐 오마나 구겐하임이나 한국 같으면은 국립현대미술관, 아니면은 뭐 지역에 있는 시립미술관들, 이런 미술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객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미술관들도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미술관들에서는 전시를 많이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술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전시를 했을 때는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특히 세계적인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라든가 뭐 트리엔날레 같은 그런 세계적인 국제적인 행사에 작품이 이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주요 아트페어에 어김없이 그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들은 이런 데 참여한 작가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꼭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서 시장에 선보여서 이 작품을 꼭 소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팔리지는 않는 작품이지만 이 밸류, 어떤 작품성에 목숨을 거는 작가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점핑, 한 번에 그냥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 컬렉터가 작품을 소장했을 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백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전 세계 컬렉터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몇 인 안에 꼽힌 누군가가 작품을 소장했다, 작품을 구입했다,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아니면 기관에서 또 이 작품을 컬렉팅 하기도 합니다. 뭐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투자 회사들 있죠. 뭐 JP 모건이나 뭐 이런 데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또 미술품을 컬렉팅하고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수집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들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는 문화계 인사,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작품을 소장하는 경우에도 이 작품의 네임밸류가 올라가게 되죠. 세 번째는 국제적인 노출도입니다. 해외에 유명한 레지던시 같은 데에 참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갤러리와 계약을 맺었다든지, 또는 외신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다. 자, 이런 것들은 글로벌 작가로서의 포지셔닝을 확고하게 입지를 굳혀주면서 이 작가에 대한 신뢰도를 올려줍니다. 요즘은 모든 것들이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작가로서의 포지션은 예전보다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에서의 공급 제한입니다. 자, 작가가 생산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갤러리가 의도적으로 유통수를 제한할 때 이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안 유명한 작가가 공급을 줄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일라나 사브디에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얼마 전에 피트니에서 조그만한 장소가 있어요. 그 신진 작가들의 개인전을 선보이는 작은 공간인데 거기서 개인전을 가졌어요. 자,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대형 갤러리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이 작가와 계약을 맺고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자, 공급을 제한하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찾고 사고 싶고 한데 전시는 되는데 팔지는 않아요. 이거 예약돼 있다고 안 판다고 하고, 아모르쇼 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바젤 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런 대형 아트페어에 작품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적당히 상승한 이후에 다시 작품이 풀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갤러리가 의도적으로 작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을 제한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상황입니다. 미술 시장 자체가 호황일 때는 그냥 내놓으면 작품 가격도 오르고 잘 팔리고 서로 고객들이 경쟁합니다. 이 미술 시장의 사이클은 거의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최근에는 이 사이클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모든 게 리셋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세와 금융 상황들이 리셋되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10년씩이라는 말을 꼭 집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갤러리나 작가의 개인적인 상황과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 타이밍을 잘 잡으면은 굉장히 미술 시장의 호황일 때 수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실히 정확하게 뭘 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유동성입니다. 이 화폐 유동성이 많을 때,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릴 때 미술 시장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신진 작가들, 블루칩 신진 작가들의 판매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가격도 올라가는데요. 가치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상황 때문에 호황을 누릴 때는 나중에 이제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 가격이 정말 절벽처럼 확 떨어져 버립니다.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산다고 투자 관점으로 이 블루칩 작가를, 신진 작가를 대하면 안 되고요. 신진 작가나 블루칩 작가를 대할 때는 정말 내가 이 작가가 좋아서, 이게 뭐 투자 가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고 이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이 점수를 매기셔야지, 이 작품을 가지고 뭐 내가 투자를 해보겠다, 이거 작품 가격이 확 오를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알아봤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꺼려합니다. 가격이 떨어졌다. 자, 시장에서 수요가 없을 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1차 시장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격이 떨어졌다, 올랐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적어도 2차 시장에서 2차 거래, 세컨더리 마켓에서 거래가 된 정도의 수준에서 가격이 떨어졌다, 올랐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제 겨우 갤러리에서 한번 판매를 한 정도를 가지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리하게 가격을 인상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 외면을 하면 값이 확 떨어지고 시장이 외면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작품이 그런대로 잘 팔렸는데 이유 없이 그냥 시장이 좋다는 이유로 갑자기 페어에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작품이 발표되는 경우, 그런데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작가는 팔리지 않는 작가다 라고 인식이 되어지면서 가격이 하향하는 작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작가의 경력 공백입니다. 그리고 시장 이탈. 작가가 오랫동안 작업을 하지 않고 전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으면서 기억에서 사라져 갑니다. 컬렉터의 관심도도 급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장에서 뭔가 경력 공백이 생기고 시장에서 이탈을 했을 때 이 작가가 자가 유통을 시도합니다. 이러면은 이게 큰일 납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런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신뢰도가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갤러리들, 좋은 갤러리들은 이 작가와 더 이상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서 작가가 스스로 셀프 마케팅을 하고 셀프 판매를 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미술 시장이라는 것이 물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갤러리나 미술 시장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 것이 안정적인 것이지, 이게 당장 돈을 조금 더 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이익에 치중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 작가가 이탈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가가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해외 활동, 해외로 이주를 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 그것은 이제 공백이라고 보기 힘들죠. 해외 활동으로 더욱더 그 작가가 인지도를 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경력 공백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국제적인 노출도를 상승시키고 있는 중이니까 더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리세일 마켓에서 얘긴데요. 이 리세일 마켓은 이제 갤러리나 작가의 손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리세일 시장에서 저가의 낙찰이 되어버리면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트 토이 마켓이나 소규모 경매에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거나, 최근에는 당근 마켓에서도 이 작품들이 막 거래가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시장이 그냥 좋아서, 시장 상황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고 작품이 많이 판매된 신진 작가의 경우 뭔가 탄탄하게 그 저변이 확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1차 시장의 가격 신뢰도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작가는 원래 안 비싸다, 싸다
이런 인식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작가의 문제입니다. 작가가 계속 아무런 철학이 없이 반복된 이미지와 내러티브로 지나치게 유사하게 작품을 반복 생산하면서 피로감을 생산하는 것이죠. 미술 시장이 좋고 반짝할 때 좀 직관적인 작품들이 잘 팔립니다. 예를 들어 색깔이 예쁘다든지 캐릭터가 예쁘다든지 느낌이 좋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어떤 철학적인 사유 없이 작품이 잘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게 이제 위험하다. 컬렉터의 흥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대가 높은 작품, 비싼 작품, 이 시장의 흐름을 쭉 타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해 왔고 가격이 올라가고 인지도가 올라갔던 그런 작품성 있는 작품들 중에 그런 작품은 없다는 사실이죠. 작가는 무엇보다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작가가 잠깐 동안 반짝하고 작품을 잘 팔 수는 있지만 작품은 물건이 아니죠. 결국에는 작품이 안 팔리면서 작가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갤러리의 문제입니다. 자, 전속 갤러리, 작가가 전속을 맺은 갤러리의 경영이 악화됩니다. 자, 경영이 악화가 왜 될까요? 그림이 안 팔리니까 악화가 되겠죠. 그림이 안 팔리다 보니 경영난이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 마케팅에도 실패를 하게 되고 페어도 아트페어에 나갔을 때 부스 자체가 퀄리티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페어에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한번 사람들의 뇌리 속에 다 각인이 되잖아요. 이 가격에 대한 기억이 조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가격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이 인식, 우리 뇌는 그렇게 정당성을 판단하는 뇌가 아닙니다. 한번 떨어진 가격은 회복하기가 어렵고 이 미술 시장은 기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기억을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격 유지에 필요한 것은 꾸준함, 서사, 파트너십,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끈끈하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묶여 있어야, 맞물려 있어야만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상승됩니다. 꾸준함이란 매년 한두 번 전시를 하는 거죠. 그룹전이나 아트페어나 그리고 개인전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품 자체, 전시 자체의 완성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이 서사라는 것은 작가가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 세계관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철학적 언어가 생성돼야 됩니다. 서사가 없는 작업 세계관이 없다. 자, 이런 작가의 작품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전하고 가격이 상향할 수 있을까요? 철학적 언어와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여러분 분리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호소를 하는 이제 작품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여기서 느낌이 너무 좋았고 이 감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철학적인 사유라고 보기 힘듭니다. 자, 이것은 예술가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생각이죠. 보편타당한 아이디어는 예술적 언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 보편타당한 경험을 예술적인 철학적 언어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한데요. 신뢰할 수 있는 갤러리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때 작업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너무 경력이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전시를 너무너무 많이 한 작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일단 작품과 비교를 해보죠. 작품의 완성도에 비해서 너무 경험이 많다. 전시 경력이 너무 많다. 좋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막 그냥 하는 작가로 보이기가 쉽고요. 그리고 한 갤러리와 그래도 좀 꾸준히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 여기저기서 막 그냥 한다는 거는 어떤 파트너십, 갤러리와 파트너십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작가로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컬렉터들도 작가의 이 이력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작가님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취업할 때 이력서 내잖아요. 이력서 내면 그 채용 담당하시는 분이 이력서를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도 못 버티고 여기저기서 그냥 일을 하다가 메뚜기처럼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한다? 뽑고 싶을까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꾸준히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직을 할 때는 좀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포지션을 옮기면서 이직을 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좋게 보이지, 여기저기서 막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작가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술 작품 언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모든 작품이 고가로 팔릴 수 없습니다. 고가의 작품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죠. 모든 작가가 시장에서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억을 주는 작품일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어떤 경험이 되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이 가치는 또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작품을 보고 어떤 감정에 멈춰서서 이 작품을 바라보았는가, 또 내 삶에 어떤 공백을 채웠는지, 어떤 공감을 하게 되었는지, 자, 나는 왜 이 작품을 보고 떠나지 못하고 이 앞에 멈춰섰는가.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어떤 설명, 그 어떤 해석, 그 어떤 경력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 감동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회계장부에는 기록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예술의 가치죠. 이 가치는 진실성에 있습니다. 이 예술적인 진실, 이 진실성을 예술가가 한 폭의 그림에 담았을 때 누군가는 이 진실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자, 구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잖아요. 숫자 너머에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자, 이 숫자 너머의 구조를 우리는 잘 읽어야 하는데요. 어떤 한 점의 그림 앞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감정, 누군가의 감정을 움직였다,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그 모든 구조의 서사를 다 넘어서고 모든 걸 이겨버립니다. 미술시장은 굉장히 정밀한 구조를 가진 세계입니다. 작가와 갤러리 컬렉터, 기관, 아트페어, 옥션, 리뷰, 그리고 SNS, 이런 것 등등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얽혀서 어떤 작품이 어떻게 읽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죠. 자, 이 동시에 이것은 하나의 신화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사람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공유하는 믿음과 감정, 그리고 그것이 생산하는 서사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통계보다도 강하고 기억은 리포트보다도 오래 가죠. 자, 그렇다면은 이 미술 시장,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수용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가격은 오르고 어떤 작품은 가격이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보 위에 놓여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이죠. 숫자를 경계해야 하지만 외면해서도 안 되고요. 감정이란 너무나 중요하지만 분석적 능력 또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을 이해해야 하지만 또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이런 균형 감각, 이 균형 감각이야말로 우리를 예술 애호가이자 시장 참여자로 성장시킵니다. 자, 예술을 생산하는 생산자이거나 또 소비하는 소비자이거나 이 두 그룹 모두 우리는 두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술 작품에 진심으로 감동할 수 있는 감탄의 눈이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입니다. 예술에 대한 마음은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이성과 구조도 함께 열려 있어야 시장을 흐름 안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만이 이 예술 작품이 사고 싶다, 사고 싶은 것이다가 아니라
난 이걸 살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술 작품은 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오리지널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미술 시장의 문을 여는 법,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처음부터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ADAA라는 아트 딜러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딜러 협회죠. 나다하고는 달라요. 나다는 뉴 아트 딜러 어소시에이션이고요. 자, ADAA는 좀 들어가기도 힘든, 멤버십에 들기도 힘든 그런 멤버십, 갤러리 멤버십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뉴욕에서 아트페어를 엽니다. ADA 더 아트쇼라는 아트페어도 였는데 지금 그 아트페어가 캔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좋지가 않죠. 많은 페어들이 열지를 못하고 문을 닫고 있어요. 참여자가 작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페어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상에도 너무 휩쓸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지금 미국에서 돈 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지금 엄청 풀고 있는데, 자, 이 상황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감각, 이런 감각들이 미술 시장 안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뉴스, 그리고 현장 상황을 골고루 잘 이렇게 병행해서 보시면서 감각 있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